대전 충남 지역이 지난해 11월에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 경남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타시서에서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주원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개원 교수 그리고 심재범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방선거 앞두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행정통합 논의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 분위기에 대해서 먼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5극 3특 해서 뭐 수도권, 동남권, 호남권, 중부권 뭐 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붐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는 뭐 지금 어떤 그 지방 분권이라든가 이걸 실현하지 않으면 구현하지 않으면 사실상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어떤 한계에 도달했다,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신호로 보여지고요. 지금 사실 지금 17개 시군 자체 뭐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되는 현대 사회에서 굳이 이걸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산업이라든가 뭐 행정 운영이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 체제 하에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해 가지고 비수도권 지역의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인구 소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맞닥뜨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현 정부의 의지와 신뢰 부분입니다. 기존에도 행정통합 논의들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지부진했던 이유들은 과연 시도라든가 시군이 통합을 했을 때 통합 후에 정부가 과연 기존에 했던 계획이라든가 이거를 담보해 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어떤 재정분권이라든가 자치분권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확신과 공감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각 시도는 지금 이 기회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현실화, 구체화가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광역지방정부의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5극 3특 이번 정부가 이제 그것을 균형 발전 정책으로 삼아서 이제 가고 있는데 뭐 균형 발전은 헌법 정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뭐 백약이 무효지 않습니까? 그 수도권에 계속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계속 인구가 몰려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고 있는데 특히 청와대가 아예 뭐 후보자를 충남하고 대전은 통합해서 후보자를 내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의지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마 대전 충남을 예를 들면 거기는 이제 하나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이 없어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진작에 그 행정학자들이 그것을 통합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요즘은 또 이제 분위기도 이제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예. 이게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이기 때문에 사실 강원도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강원도도 좀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도는 뭐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죠. 결국 도의원이 이제 한 명으로 줄어들고 뭐 그러는 것과 관련된 것만 이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거구도 확정이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30년 전 지방자치가 실시될 때 4개 지역이 이제 통합이 됐죠. 그때 통합되면서 사실은 그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 춘천, 강릉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유지되고 또 생활권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쪽 다른 지역, 그러니까 동해 삼척, 물론 삼척도 통합이 됐지만은 삼척은 뭐 거기 워낙 멀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안이 안 나와서 그런데 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마 속초를 포함한 이제 그 지역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통합은 돼서 뭔가 효과를 내기는 해야 되는데 나서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게 이제 주민투표까지 또 가야 되는데 그게 또 더군다나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삼특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4개 시군을 없애고 단층제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자치도이면서도 강원도는 뭔가 변화된 모습이 없다. 특히 재정 특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제일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원도는 조금 이슈 선점에서 소외가 되는 느낌인데 강원도의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현재 그 모든 관심이 5국에 지금 치우쳐져 있고 사실 예.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보면 이제 초광역권이라고 해가지고 그 조건이 시도 간입니다. 광역단체 간의 통합인데 사실 네. 강원도는 구심력 작용을 할 수 있는 국토의 어떤 그 위치상 구심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질 않습니다. 지리적 여건이 따라서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구성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지방분권이라든가 재정분권 자체가 지금 이 5극에 지금 치우쳐져 있고 모든 관심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5극은 사실 어떤 정책적인 방향 자체가 되게 정량적이고 구체적이라는 부분입니다. 강원특별법은 상당히 출발이 추상적이고 아직까지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런 반면에 지금 이런 재정 지원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구체적으로 쏠리게 될 경우에 과연 기존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비수도권의 강원도의 위치 그리고 5극과 3특에서의 어떤 5극에서 벗어난 강원도의 위치가 과연 옛날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과연 이 규모의 경제에 있어가지고 경쟁이 있어가지고 5극을 상대로 강원도가 버텨낼 수 있을지 상당히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행정통합은 뭐 광역단체 간의 지금 행정통합이 큰 이슈지만 강원도 내 안에서 뭐 시군통합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 행정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뭐 예전에 말씀하셨던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1990년대 중반에 뭐 도농통합도 있었고 뭐 2010년대 마산 창원 진해 통합도 있었고 2014년도에 뭐 청주 청원 간의 통합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 수많은 논의들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의 의지, 믿음이 부족했던 탓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정부는 준비만 돼 있으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는 지금 초광역권을 형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지역 내 권역별로 뭐 강원을 한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좀 규모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정주 여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산업 기반이라든가 이게 지금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 가지고는 사실 그 어떤 권역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적극적으로 강원도가 나서서 제시를 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행정통합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시죠? 네,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지금 뭐 소멸 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특히 교육 같은 문제, 교육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농촌 지역에 가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그 외에도 뭐 의료 문제 여러 가지가 아주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자치단체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어떤 군단위 지역의 그 공약들을 보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 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평가도 받고 그러는데 그거 들여다보면 별다른 대책도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누가 큰 정치인이 나서서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접근 방법이 제 좋다고 보십니까? 생각에는 우선 도지사 후보가 공약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도교육청과 도의 통합, 도지사하고의 어떤 그 교육에 대한 어떤 통합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시민운동도 좀 도민운동도 좀 필요하다. 네. 지금 그 특별자치도 됐는데 사실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뭐 그냥 규제만 완화, 토지 이용 특례 뭐 그 규제만 완화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앞으로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급 그쪽에 그 재정 지원이 그렇게 많이 가고 뭐 신전략 그런 성장 동력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게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강원도는 아마 대안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정부에서는 해달라고 하면 최대한 해주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강원도도 뭔가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통합부터 시작해서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물이라는 거는 기회입니다.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사실. 그리고 노를 젓는다라는 거는 노는 사실 역할 수행 능력입니다. 강원도가 그 역할 수행 능력을 지금 배양을 해야 될 때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강원특별법은 당연히 5급 특별법과 맞물려 가지고 상당한 수준의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어떤 교육 그리고 교육을 뒷받침해주는 연구기관 R&D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도내 어떤 교통망이 하나로 될 수 있는 생활권화될 수 있는 어떤 교통망이 좀 확충이 돼서 어떤 산업 기반 시설이라든가 인력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기반 조성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선거 전에는 무언가 좀 어렵고 우리 선거를 치르면서 그 입지자들이 후보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를 유권자들이 잘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